안녕하세요, 이웃집 나무이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 식물들이 도대체 색이 왜 변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복잡한 원인 분석은 빼고 우리 신호등에 비유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초록불. 초록불은 이렇게 건강한 초록빛이 도는 잎을 의미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초록불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럼 노란불입니다. 자, 노란불은 이렇게 잎이 노래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노란불이라는 것은 대부분 과습이나 영양 부족 상태 혹은 빛 부족 상태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가 적절한 비료를 주고 그리고 이렇게 볕이 드는 창가에 애들을 놔둬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이 커튼을 완전히 올려서 직사광선을 다 맞게 하면 이 잎끝이 또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블라인드를 이용해서 빛을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 빛이 없는 곳에서 식물을 키운다면 이런 식물등이라도 활용을 해서 빛을 주어야겠죠. 자, 영양 부족일 때 노란 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비료를 통해서 영양을 챙겨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적정량의 물만 주어야겠죠. 너무 많이 주거나 너무 자주 주게 되면 과습으로 인해서 잎이 또 노래지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황엽은 아직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광합성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으며 아직까지도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잎이기 때문에 만약에 잎 면적의 절반 이상의 황엽이 지게 되면 그것은 식물이 이 잎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양분을 회수하면서 버릴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잎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황엽인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관상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자를 수도 있지만 초보자 단계에서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황엽이 된 잎은 다시 색깔이 원래대로 돌아오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기대를 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빨간불입니다. 자, 빨간불은 이렇게 갈변이 된 잎인데 갈변이 된 잎은 황엽과 다르게 죽은 조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황엽은 아직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올 수 있지만 이 갈변된 잎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라낼 건데 그렇다고 이런 건강한 조직에서 잘라내면 새로운 상처를 만들기 때문에 바짝 자를 것이지만 한 1mm 정도 생각하세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1mm 정도만 남기고 깔끔하게 잘라내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면서도 새로운 상처를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황엽을 그냥 놔두게 되면 미관상도 안 좋지만 여기에 병해충이 생기는 온상이 되기 십상입니다. 특히 병균들이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저는 제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새로운 상처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럼 갈변된 잎은 왜 생길까요? 주로 건조하거나 아니면 과습이 너무 심해져서 뿌리가 썩어버렸거나 혹은 영양분이 부족할 때도 충분히 생길 수 있고요. 빛이 부족할 경우에도 갈변될 수 있기 때문에 갈변은 황엽보다 더 복합적으로 일어나거나 황엽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관리를 굉장히 잘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건 우리가 갈변이 됐을 때 비료를 많이 줘서 갈변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료량을 항상 적정히 주거나 자신 없으면 절반만 줘라 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갈변이 된 잎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건 죽은 조직이기 때문에 색깔이 원래대로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능적으로도 이른 불필요한 조직이 되고 있다 혹은 되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등에 비유해서 정리를 드릴게요. 초록색 잎은 건강하니까 그대로 지금처럼 잘 관리하시고 그리고 황엽이 된 경우는 노란불이 켜졌을 때 황엽은 이제 잘 관리를 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되는 거고 빨간불인 경우는 이제 멈춰야 된다 더 이상 안 된다 해서 이 부분을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처가 나지 않게끔 잘라내야 된다. 건강한 조직을 건드리지 말라 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알고 이게 과습인지 영양 부족인지 알고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비법 노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고정 댓글을 보시면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꼭 비법 노트를 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보셔야지만 내가 이 영상으로 이해한 내용을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